예, 안녕하세요. 이만철입니다. 이번 시간에 설명드리려고 하는 것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빅데이터 사례를 쭉 소개해드렸잖아요. 예, 이제 이번 시간에 집중해 보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주변에 빅데이터가 발생되는 것을 막 이제 궁리를 하신다라고 가정하고 제가 소개해드렸던 조금 수월하게 빅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는 그 사례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전공 세계에서도 이런 데이터 있을 텐데, 이런 데이터 어딘가 있을 텐데, 혹은 이런 데이터가 없다면 이렇게 측정해서 모아놓을 수 있을 텐데, 그러면 여러분들 전공 공부할 때나 전공에서 어떤 결과물을 만들 때 도움이 될 텐데, 네,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이 하신다라고 가정하고, 그런 생각을 하기 시작하셨다라고 가정한 상태로 이번 시간에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어딘가에 적용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빅데이터를 이용해 세계에 개입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빅데이터가 적용된 어떤, 요즘 빅데이터가 적용된다는 것은 그 인공지능과 떼기가 어려우니까 빅데이터를 통해서 학습시킨 그 인공지능이 어떤 인공물에 적용이 돼서 그런 인공물이 어딘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빅데이터를 기초로 학습된 인공지능과 연결된 어떤 인공물에 이름을 붙여 본 겁니다. 일단 제가 붙인 이름은 생각하는 사물입니다. 이 아래쪽에 있는 책에서 사용한 그 이름인데요. 생각하는 사물의 등장이라는 책을 쓸 당시에 생각하는 사물이라는 이름을 붙이기로 일단 개인적으로 정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도 그 생각하는 사물이라는 단어를 써보겠습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사물의 위치 찾기. 위치를 찾기 전에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어떤 그 생각하는 사물이 가능할까에 대한 아이디어를 만드는데, 생활 세계 속에 적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그 전공의 영역에서 적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로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제목을 빅데이터를 이용해 세계에 개입하는 방법, 생각하는 사물의 위치 찾기라는 제목으로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번 학기 중간고사 보기 전까지 계속 세계를 데이터로 바꾸는 새로운 도구와 방법에 익숙해지자라는 아이디어로 사례를 계속 소개해드렸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제 그림을 그리면 이런 식으로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공유하는 배우고 가르치는 주체가 있다고 가정하고요. 세계를 탐구하는데 기본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방법은 세계 속에 숨어있는 원리를 찾는 활동이 가르치고 배우는 활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계 속에 숨어있는 원리를 찾는, 그리고 계속 말씀드렸지만 세계는 아주 범위를 넓혀 생각을 하자는 거고요. 그 세계 속에 숨어있는 원리를 찾는 과정에서 가르치는 주체와 배우는 주체는 세계를 직접 접하지 않고 중간에 장치나 인공물, 그리고 이번 시간에 계속 말씀드렸던 데이터를 통해서 그것을 매개로, 그것을 미디에이터 삼아 세계를 탐구하게 되는 게 우리들이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활동입니다. 가르치고 배우는 상황에서 경험할 뿐만이 아니라 그냥 일상생활 속에서 늘 이런 방식으로 다루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장치와 인공물의 아주 대표적인 것은 우리가 사용하는 말과 글이 그 인공물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에 해당합니다. 말이 인공물인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말이 개인적인 차원에서나 사회 차원에서 말도 계속 고안되는 어떤 대상물이라고 생각을 하면 이것도 역시 인공물이고, 글은 더할 나위 없고요. 말과 글을 포함을 하는 그런 장치와 인공물. 근데 그걸 이제 데이터로 바꾸는 상황을 계속 말씀드렸고, 세계를 언급했던 사례로 소개해드렸던 것은 지구, 행성단에서 발생하는 실시간 현상을 데이터로 바꾸는 사례, 책, 수천만 권의 책을 데이터로 접근할 수 있는 사례, 역사, 근 한 200년 가까이의 역사를 몸에서 발생하는 현상을 데이터로 바꾸고 그 데이터를 통해서 몸에서 발생하는 현상을 탐구하는 사례, 그리고 고문원, 캡처하기를 통해서 그런 말씀을 드렸죠. 이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린 그 세계를 탐구하는 과정에서 사용해볼 수 있는 빅데이터의 사례. 이 설정에서는 데이터를 통해서 세계를 탐구하는 거죠. 탐구의 재료가 되고 탐구의 도구가 되고, 그래서 전공 공부하기 위한 새로운 재료, 도구로서의 의미를 계속 설명드렸던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 설명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그 데이터를 이용해서 세계에 개입하는 방법. 개입이라는 단어가 참 애매하니까 이게 전문 용어도 아니고 약간 학술적인 용어도 아니고, 하지만 대체할 단어는 잘 못 찾겠습니다. 개입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개입은 아까 제가 인공물을 굉장히 광범위하게 쓰자고 말씀드렸고, 저는 그렇게 사용합니다라고 말씀드렸고, 개입은 이렇게 생각해 주십시오. 어떤 인공물을 어느 위치에 배치할까, 그 배치가, 그리고 그 인공물에 대한 기획과 설계 개발이 저는 세계에 개입하는 방법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개입의 목표는 세계를 좀 더 좋게 만드는, 가르치고 배우는 활동이 더 잘 발생하게 하는, 그렇게 해서 교실을 바꾸고 복도를 바꾸고 책걸상을 바꾸고 지금 제가 사용하는 이 스튜디오를 조금 더 바꾸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계에 개입하는 방법. 이걸 다시 도식으로 바꿔보면 도식이 조금 복잡해졌습니다만, 이 선이, 이 가르치고 배우는 주체가 데이터를 통해서 세계를 탐구하는 이 선이, 제가 이번 시간 지금까지 영상을 통해서 계속 말씀드렸던 그 프로세스 혹은 관계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 붉은색으로 쓴 장치와 인공물이 이 데이터를 통해서, 혹은 세계에서 발생한 데이터를 통해서, 그리고 제가 이걸 일방향 화살표가 아니고 양방향 화살표로 쓰는 이유는 이 장치와 인공물이 세계에 개입하는 거죠. 그 세계에 개입하는 장치와 인공물의 사례와 아이디어들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사례와 아이디어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러니까 이번 학기 내내 제가 시도하고 있는 것과 또 역시 일맥상통합니다. 뭐냐면, 실제 아이디어를 만드셔야 하는 분들은 여러분들이십니다. 저는 지금까지 만들었던 저의 아이디어를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리고, 그 아이디어를 만드는 과정에서 제가 사용했던 질문들을 공유해드리고, 그게 제 역할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례와 아이디어들을 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 사례와 아이디어를 들으시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주변의 생활 세계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개입하는 그 장치와 인공물에 대해서 생각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전공 공부를 계속하실 때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이 되시는 장치와 인공물을 지금부터 기획해 보시자는 겁니다. 신입생이시라면 4년 남았죠. 졸업을 앞둔 분이라면 이제 남은 한 학기, 두 학기 동안에 그 장치와 인공물에 대한 아이디어와 그것이 배치될 적절한 위치를 궁리하시다 보면 졸업 이후에 세계로 나아가신 뒤에 그 아이디어가 큰 힘이 되어줄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디어를 구현하시는 일을 여러분들의, 그러니까 어느 영역으로 가시건 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직업 세계로 가시건 간에 빅데이터와
뭐 인공지능에 대한 얘기를 오늘 자세히 드리진 않을 텐데요. 아이디어 차원에서 계속 말씀드릴 텐데 빅데이터와 그 인공지능이라는 그 약간 재료는 현재 여러분들이 어느 세계로 진출하시건 간에 그것들과 분리되어서 지내기는 많이 어려우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해보시자는 겁니다. 그 아이디어를 만드는. 제가 지금까지 확보했거나 이거 괜찮은데? 라고 생각한 사유 아이디어를 공유해 드릴 테니 그걸 참고로 해보십시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례입니다. 생각하는 식물. 제가 하는 모든 강의에 사례로 언급하고 있고 벌써 10년이 다 되어가는데 모든 특강과 모든 강의에서 언급하는 사례입니다. 제 개인적인 바람은 이제 그만 말해도 되는 상황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사진은 2008년 혹은 2009년 버전의 사진입니다. 이름은 보테니콜스라고 이름을 붙였고 시나리오는 그 시절에 어느 대학의 미국의 어느 대학의 연구실인데 그 연구실은 화분을 많이 기르는 연구실이었고 화분을 많이 기르는 곳에서는 굳이 연구실 필요도 없이 여러분들의 집이거나 여러분들이 초중고등학교 때 경험하셨던 교실에서 자랐던 화분을 생각하셔도 됩니다. 화분은 잘 죽죠. 이유가 분명하지 않게 계속 죽습니다. 물을 주지 않아서 죽기도 하고 물을 너무 많이 줘서 죽기도 하고 실내에서 기르다가 밖으로 내놨더니 죽기도 하고 너무 추워서 죽기도 하고 혹은 너무 더워서 죽기도 하고 온갖 이유를 통해서 화분은 잘 죽습니다. 화분을 많이 기르는 이 연구실에서 대책을 세웠어야 합니다. 화분이 자꾸 죽으니까. 연구실에서 흔히 세우는 대책은 이제 팀을 짜고 역할을 할당하는 겁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물을 줘야 되는 화분들은 이렇게 있고 매일매일 줘야 되는 화분이 이렇고 화분에서 자라는 식물이 조건이 바뀌면 또 물을 주는 패턴도 바뀌어야 합니다. 꽃이 피기 시작하거나 꽃이 펴버리면 그 전에 띄엄띄엄 줘도 되는 식물이 훨씬 더 자주 물을 줘야 되는 상태로 바뀌고 선인장이나 그런 식의 그 가육성 혹은 이렇게 물 자주 주지 않아도 되는 그런 식물들은 실내에서 기를 때와 실외에서 기를 때 또 확 다릅니다. 화분을 실내에서 기를 때 물을 자주 주면 멀지 않아 죽습니다. 하지만 선인장을 죄송합니다. 근데 선인장을 야외에서 기른다라고 가정하면 물을 굉장히 자주 줘도 죽지 않습니다. 실험을 해보실 분들은 한번 해보십시오. 그런데 선인장을 밖에다 두고서 매일매일 물을 줬더니 죽더라 이런 경험을 하시면 제가 책임을 져드리긴 하겠습니다만 제가 해봤더니 그렇게 안 죽더라고요. 그 연구실에서는 이제 조를 나누고 스케줄을 만든 다음에 물을 주는 것을 관리를 했는데 자꾸 죽으니까 대책을 세운 겁니다. 차라리 저 식물한테 말을 시키자. 그 식물이 목이 말라요. 물 좀 주세요 주인님. 이라고 말하게 만들자. 아까 그들의 시나리오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든 장치입니다. 와이파이가 흔하지 않던 시절이라 유선 인터넷이 꽂힌 거고요. 그리고 요즘은 저 그 화분에 꽂혀있는 저 보드를 아두이노 보드라는 이름으로 아주 많이 사용하죠. 저런 작은 형태의 컴퓨터 보드. 저 화분이 동작하는 방식은 목이 말라요. 물 좀 주세요 주인님이라고 말하는 저 화분이 동작하는 방식은 아주 심플합니다. 처음에 제가 저걸 접했던 시기가 2011년, 12년 정도 되거든요. 그때는 너무 놀랐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놀라운 방법이. 그런데 아이디어가 너무 심플합니다. 토양 습도를 잴 수 있는 센서를 꽂아둔 겁니다. 그리고 그 센서에서 측정되는 값을 넘겨받을 수 있는 컴퓨터 보드랑 연결하고 컴퓨터 보드에 코딩을 해둔 것입니다. 이 화분은 선인장이기 때문에 토양 습도는 여기쯤에서 관리가 되어야 해. 혹은 물을 많이 먹는 식물이라면 토양 습도는 여기쯤에서 관리가 되어야 해. 그래서 기준값을 코드해 넣습니다. 메시지를 보내야 되는데 스피커 이건 아니었습니다. 트위터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그때나 지금이나 가장 흔히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트위터는 계정 만들기가 쉽고 그 계정을 통해서 메시지를 발신하는 것도 쉬워서 코드 레벨에서 쉽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화분에 트위터 계정을 하나 만들어서 할당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컴퓨터 코드, 그 프로그램 코드 안에 새기는 겁니다. 이 트위터 메시지로 보내 이 메시지를 이 기준값으로 이런 식으로 코딩을 하는 겁니다. 어떤 메시지인지는 목이 말라요. 물 좀 주세요 주인님. 그 같은 메시지를 새겨 넣는 겁니다. 그리고 인터넷에 연결한 다음에 전기 연결하고 꽂아주는 겁니다. 그리고 물을 주고 어느 정도 지나서 수분이 다 사라지고 토양 습도가 적당히 빠지게 되면 메시지가 오는 겁니다. 주인님은 그 트위터 계정을 팔로우하고 있으면 됩니다. 메시지 건너겠죠. 이게 2008년에 그 실험실에서 만든 버전입니다. 그 실험실에서는 이것을 제품하지 않고 키트를 팔았죠. 일단 재료값은 받아야 되니까. 2011년쯤에는 한 돈 10만 원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현재 버전으로 구한다고 가정하면 여러분들은 아마 아두이노 베이스로 코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가정하시면 한 10,000원 언저리에서 구하실 수 있을 겁니다. 키트 많이 나왔습니다. 코드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코딩 교육을 초등학교 레벨에서 받았던 학생들 중에 초등학교에서 하는 실습에 포함됩니다. 이제 말을 하는 식물은 속된 표현으로 누구나 만들 수 있습니다. 약간의 훈련만 받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저한테 이것을 만드는 그 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가정하고 한 번도 코딩을 해본 적이 없는 분들을 앉혀놓고 함부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1시간 걸릴 겁니다. 짧게 가면 30분일 수도 있습니다. 장치에 에러가 나지 않고 하드웨어적으로 에러가 나지 않고 와이파이로 붙이거나 유선 인터넷으로 붙일 때 그 인터넷을 연결하는 절차가 그 실습을 하고 있는 그 환경이 수월하게 인터넷으로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인터넷 환경이 된다라고 가정하면 하드웨어에 에러 없고 인터넷을 수월하게 붙일 수 있고 여러분들이 트위터 계정 하나씩 가지고 계신다라고 가정하면 30분은 안 걸릴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제 생각하는 식물은 누구나 만들 수 있는 대상이 된 겁니다. 이 옆에 도시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세계에서 측정하는 데이터는 온도, 습도, 조도. 이 식물에 생각하는 식물, 약간 좀 그게 위험하면 생각하는 화분 정도로 해볼 수 있겠죠. 이제 필요한 건 아이디어입니다. 무슨 말을 하게 하는 게 좋을까요? 트위터 메시지로 뭘 보내는 게 좋을까요? 온도 데이터를 측정을 한다고 가정을 하면 아마 이런 메시지가 가능할 겁니다. 제 윗줄에 제가 써드린 것처럼 너무 추워요 주인님. 너무 더워요 주인님. 이 메시지 출력이 당연히 가능하죠. 습도는 방금 말씀드렸고 근데 너무 건조해요 주인님. 이 공기 중의 습도를 측정한 뒤에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조도 밝기의 수준을 측정을 한다고 가정하면 너무 밝아요 주인님. 목이 말라요 주인님. 너무 건조해요 주인님. 너무 추워요 주인님. 이거 말고 뭐가 또 가능할까요? 이 질문을 이거 말고 또 뭐가 가능할까요? 라는 질문을 제가 제 수업을 듣는 그분들한테 그 이야기를 나눈 지 뭐 10년은 안 됐습니다만 적어도 7, 8년 됐을 겁니다. 그 주신 아이디어들은 매우 간단합니다. 그 아이디어들 중에는 뭐 너무 외로워요 주인님 도 있었습니다. 그 학생한테 물어봤습니다. 어떤 데이터를 기준으로 할 건지가 중요하다. 너무 외롭다라는 메시지는 어떤 기준 값으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냐라고 물어봤더니 동작 감지 센서를 화분에 딱 이렇게 연결해두고 하루나 이틀이나 3일 동안 앞에서 무언가가 어른거리지 않으면 움직임이 감지되지 않으면 화분이 그런 메시지를 주게 하겠다는 겁니다. 너무 외로워요 주인님. 소리를 감지하는 센서를 두고 너무 행복해요 주인님. 아름다운 아름답다는 기준이 좀 주관적입니다만 멋진 음악이
나오면 행복해요 주인님 똑같이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제가 생각하는 사물의 가장 대표적인 예, 아주 쉽게 상상할 수 있고 여러분들은 지금 당장이라도 만들어 보실 수 있습니다. 생각하는 사물, 생각하는 화분, 생각하는 식물. 생각하는 식물이 막 만들어지기 시작한다고 가정하면 어떤 상상을 해볼 수 있을까요? 가로수에 걸어보시지 않으십니까? 자동차 배기가스로 늘 고생하는 가로수, 이 센서를 거는 겁니다. 그러면 가로수가 무슨 말을 하게 될까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주인님 일까요? 너무 힘들어요 주인님 일까요? 자동차 좀 그만 다니게 해주세요 일까요? 가로수일 수도 있고요. 뭐 예를 들어 대학교 안에 아주 나무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나무들의 센서를 연결하는 겁니다. 학생들과 측정해보고 싶었던 것은 아침에 이제 해가 뜨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식물들, 이 나무들에서 어떤 변화가 발생하지 않을까요? 해가 막 뜨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 혹시 생명과학 쪽에 관심이 있으셨거나 뭐 고등학교 때 이과결이라 뭔가도 마찬가지 이 아이디어 너무 쉬우니까 광합성 막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 어떤 메시지를 내는 게 좋을까요? 새가 와서 짖어요. 경상대 새벽 시간에는 새들이 참 많이 울거든요. 약간 동물원에 와 있는 느낌을 들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약간 열대 우림 같은 느낌도 있습니다. 새들이 막 몰려들면 나무는 어떤 메시지를 내는 게 좋을까요? 지겹다 이제 그만 좀 와요. 뭐 이런 걸까요? 메시지를 만들기 위해서 방금 전에 너무 추워요, 목이 말라 이런 메시지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꼭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식물이 뭘 원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식물에 대해서 공부해야 됩니다. 식물뿐만이 아니라 식물을 구성하고 있는 식물에 속해 있는 그 생태계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합니다. 기후변화가 기후변화 현상이 이제 강화되는 더 큰 규모의 더 심각한 규모로 기후변화 일들이 이벤트가 벌어지는 이것들이 꾸준히 진행된다면 식물들에게서 어떤 변화가 발생할까요? 예를 들어 너무 춥고 너무 더워지는 상황이 올 거라고 생각들 하시겠지만 뭐 이런 일도 있습니다. 부수적으로 이산화탄소가 점점 높아지면 식물들 입장에서는 완전 땡큐거든요. 너무 고맙죠. 식물한테 가장 중요한 에너지원이 물과 이산화탄소니까요. 이산화탄소가 점점 높아지면 식물들 입장에서는 진짜 풍요로워질 수도 있습니다. 더 빨리 자라고 더 풍성하게 자라고 더 잘 자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식물들이 무슨 메시지를 보내는 게 좋을까요? 이런 식입니다. 여러분들 생활 세계 속에서 어떤 데이터를 발생시키자. 그리고 그 생활 세계의 일부는 여러분들의 전공과 관련된 세계에서 데이터를 발생시키자라는 생각을 하실 때 그 발생된 데이터를 무엇에 쓰지를 가르치고 배우는 상황에서 세계 속에 숨어있는 원리를 더 잘 찾게 하는 더 효율적이고 멋진 방법으로 탐구하는 재료로 쓰자는 것이 지금까지 제 수업의 내용이라면 이 내용은 그렇게 생활 세계 속에서 발생한 데이터를 이용해서 이 생활 세계를 개선해보자는 겁니다. 개선을 하는데 아이디어는 생각하는 사물이라는 아이디어를 이용해서 어떤 사물에게 생각하는 능력을 부여하고 코드와 데이터를 이용해서 생각하는 능력을 부여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능력을 부여받은 그 인공물을 어디에 배치하자라는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이게 생각하는 사물의 아이디어입니다. 그런데 이 생각하는 사물을 그러니까 생각하는 식물을 만들었던 보테니콜스라는 이름을 붙인 저 랩에서 제안한 게 있습니다. 몇 년 지나서 처음 발견한 건 2013년 정도인 것 같은데 이런 제안을 합니다. 우리가 보테니콜스를 만들고 있는 이유는 이런 목표도 있다. 인간 이외의 종과의 의사소통을 위한 새로운 채널을 만드는 것이 목표다. 그렇게 해서 영어 표현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플랜츠와 휴먼 사이에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새로운 채널을 만들고 싶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종 간의 이해도를 높일 가능성이 생긴다. 우리가 식물을 더 잘 이해하는 겁니다. 우리가 식물을 더 잘 이해하는 것은 이 기후변화 시기, 인류가 앞으로 닥치게 될, 경험하게 될 가장 끔찍한 경험이 될 가능성이 있는 이 기후변화 시기에 식물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풍부하게 만들 수만 있으면 이건 해봄직한 일 아닌가요?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는 아주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훨씬 더 많은 식물이 더 많은 면적에서 더 많이 광합성을 해서 더 많이 이산화탄소를 다른 물질로 변화시켜버리는 그런 게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는 되게 중요한 방법이 될 테니까요. 인간의 종과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만들어 보자는 겁니다. 저는 이 문장을 보고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전공의 범위 내에서 기분 좋은 경험을 하실 수 있는 아이디어를 만들어 보셨으면 합니다. 또 다른 사례입니다. 생각하는 사물의 등장을 이제 영어 표현으로 think라고 썼었는데 이건 제가 만든 그 문자는 아니고요. MIT의 미디어랩에서 만들었던 어떤 큰 프로젝트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하는 사물들을 만드는 프로젝트. 그 MIT 미디어랩은 그러니까 2000년대 초반에 막 본격적으로 진행되다가 2010년 이후부터는 약간 잦아들어서 최근에 안 가봤습니다만 생각하는 사물들을 만드는데 거기에서 만들어졌던 수많은 아이디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제안하고 싶은 아이디어들은 여러분들의 현재 계시는 그 방이거나 책상이거나 그곳에 찾아보자는 겁니다. 의자가 생각을 하게 되면 무슨 말을 하면 좋을까요? 생각하는 의자. 냉장고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냉장고가 무슨 말을 하면 좋을까요? 말을 할 수 있고 트위터로 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이 사물들이 모두 말을 하기 시작하면 너무 시끄러워질 테니까 트위터 계정으로 메시지를 보낸다고 생각하고 주인님은 선택적으로 팔로우를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물론 이제 카카오 채널에 카톡을 보낼 수 있는 계정 만드는 것도 쉽고 뭐 이렇게 되면 뭐 카카오도 이용하시겠지만 카카오 등을 이용하시겠지만 현재는 트위터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의자가 생각을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을 하고 싶으세요? 이 질문도 학생들한테 줬을 때 제가 받았던 그 아이디어 중에 가장 흥미로웠던 깜짝 놀랐던 아이디어는 이렇게 말하는 의자입니다. 살이 좀 찌셨군요 주인님. 그렇다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제 그만 일어나야 할 때입니다 주인님. 애플사에서 애플워치 만들었을 때 애플워치가 초기에 구현했던 놀라운 기능 중에 하나가 이제 그만 일어날 때입니다라는 메시지가 드르륵 떨리면서 됐던 적이 있거든요. 사람들이 되게 반가워했었죠. 그런 아이디어입니다. 생각하는 냉장고는 무슨 말을 하게 될까요? 마실 물이 떨어졌습니다 주인님. 너무 좋은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중에서 혼자 사시는 분들도 제법 계시고 그다음에 기숙사 같은 데 생활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현재 기숙사 냉장고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혼자 살고 있는 분들한테 참 소중한 정보가 현재 생활하는 곳에 있는 냉장고에 마실 물이 있는지 없는지 마실 우유가 있는지 없는지 빵은 기한이 넘지는 않았는지 기한 내에 있는 빵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정보가 메시지로 너무 고마울 것 같지 않으십니까? 오늘 저녁 메뉴 추천해드립니다. 냉장고에 이 재료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좋은 것 같지 않으십니까?
늘 사가지고 들어가면 또 있는 걸 사가지고 가게 되지 않습니까? 흔히 하게 되는 것이 우유를 사가지고 들어가면 내가 이틀 전 사다 놨구나 이런 거지 않습니까? 당연히 물이 있을 줄 알고 들어갔는데 마실 물이 있을 줄 알고 들어갔는데 3일 전에 떨어졌었지 이런 경험들을 하지 않습니까? 우유 유통기한 3일 남았습니다. 이틀 남았습니다. 이런 메시지가 오는 겁니다. 생각하는 신발은 또 무슨 말을 하면 좋을까요? 운동 좀 하시죠? 일까요? 어제 너무 조금 걸으셨습니다. 일까요? 신발 사이즈 좀 큰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까요? 당연히 이런 아이디어들이 나옵니다. 발 좀 닦읍시다. 그렇게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인공물들에게 생각하는 능력을 부여한다라고 생각하시고 아이디어들을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목에 있는 것처럼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에 연결되어 생각하는 능력을 확보한 것처럼 보이는 사물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이게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세계에 개입하는 방법으로 생각하는 사물들의 위치를 찾아보자는 겁니다.